뉴질랜드가 아까 뭐라고 했죠? 국민당과 노동당의 거대 양당 체제였다. 이 거대 양당 체제의 폐해, 굉장히 썩어빠진 저 거대 양당의 고인물들, 거대 양당 체제의 폐해를 뉴질랜드 국민들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나라 얘기했습니다. 북유럽을 포함해서 뉴질랜드 같은 나라도 굉장히 복지국가고 나중에 노후에 살기 편하고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잖아요. 간다해도 실제로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뉴질랜드 하면은 저기 뭐 청정 지역이고 젖소 저 우유도 깨끗하게 나오고 다들 저 양도 풀어 키우고 막 굉장히 자연환경도 좋은데 플러스 복지국가다. 복지국가 반열에 올라가 있는 국가다. 근데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복지국가 맞나?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도 있어. 뉴질랜드는요 이미 영국이 1800년대에 식민지로 만든 곳 아닙니까? 그죠? 1700년대 1800년대를 지나면서 뉴질랜드는 식민지화 했잖아요. 영국이 1800년대부터 노령연금이 시작됩니다. 기초노령연금. 굉장한 나라예요. 저번에 호주 편에서 말씀드렸죠. 딱 1900년부터 하루 8시간 근무 드립이 나왔었다 그랬잖아요. 뉴질랜드는 이미 1800년대 말부터 하루 노동시간 줄이고 최저임금 정하고 갑니다. 근데 제가 또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또 당연했던 이유가 뭐냐면 호주나 뉴질랜드가 솔직한 얘기로 좀 갑툭튀된 나라잖아요. 원래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다가 백인들, 영국인들이 들어오면서 갑작스럽게 문명화가 되고 그런 나라잖아. 그러다 보니까 원주민들의 의견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호주나 뉴질랜드로 들어온 백인들이 이 국가를 쥐락펴락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예요? 들어왔던 백인들이 대부분 누구야? 노동자인 겁니다. 이민 온 노동자들. 수천 년 전부터 대대손손 사업을 하고 자본가들이 있고 그런 지역이 아닌 거예요. 저기는 정재계 인사들의 유착관계와 정경유착 같은 게 그런 게 없는 나라란 말이에요. 여기는 저기도 정치인이 있기는 있겠지만 그게 유착관계라는 게 갑작스럽게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대대손손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서로 또 또 왜 왜 이래? 왜 이래? 받으세요. 요런 게 문화적으로 남지 않으면은 쉽게 그게 일어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주랑 뉴질랜드는 초기부터 자본가나 정재계 인사들이 많이 바글바글하게 존재하던 그런 지역이 아니었다는 거지. 그 다음에 근데 많이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 노동자니까 노동자들 위주로 정치가 흘러가는 겁니다. 정책이 흘러가는 겁니다. 제도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나 뉴질랜드가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도 이민자 노동자들 위주의 목소리, 요구가 담겨있는 그런 제도나 정책이 갔던 거죠.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요. 1930년에 뭐가 오죠? 대공황. 근데 저 대공황이 터졌을 때 뉴질랜드에서 집권하고 있던 정당이 있었을 거예요. 정권이. 그 정권이 정부 지출을 줄이고 공공사업을 하고 그 공공사업에 국민들을 또 노동력으로 쓰고 실업률을 잡겠다고 얘기합니다. 뉴딜 한다는 거죠. 뉴딜. 근데 호응을 못 받아요. 국민들이 그다지 호응을 잘 안 해줬어요. 저거를. 그리고 1935년에 당시 뉴질랜드 역사상 처음으로 뉴질랜드 노동당이 집권합니다. 그리고 이 노동당이 집권하자마자 1938년부터 과부수당을 줍니다. 뉴질랜드 노동당은 별걸 다 줬어요. 굉장히 많은 분야를 정부가 보전한다는 사회보장제도를 만듭니다. 과부수당은 이제 남편이 갑자기 죽었어. 일찍 애를 키워야 되는 이제 그 입장에 있는 한부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주는 거고, 그리고 부모를 잃었어. 그 아들에 대해서도 주고, 요런 거를 이미 1938년부터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얘기하면은 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 뉴질랜드 노동당은 좌파인가 보다. 이런 소리를 하실까봐 또 간다요가 알아봤어요. 너무 잘 알죠. 이 영상 보시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이 내 머릿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고. 뉴질랜드 노동당이랑요 뉴질랜드 국민당이 서로 경쟁하던 거대 양당이에요.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은 거죠. 근데 1975년에 이 뉴질랜드 국민당이 정권을 잡거든요.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도입해서 전국민 노인한테 뿌려요. 더 뿌려. 쫙쫙 뿌려요. 1975년이면 어떤 상황에 있었을까요? 전 세계가? 오일 쇼크의 여파로 전 세계 허리 휘청거릴 때예요. 그래서 뉴질랜드가 당시에 인플레이션도 심했고 실업률도 심했고 대부채도 심했는데 거기다 대고 노령연금을 파격적으로 덧뿌린 겁니다. 뉴질랜드 국민당이. 그러자마자 뉴질랜드 재정이 파탄나고 개박살나요. 그리고 다시 뉴질랜드 노동당이 집권합니다. 1984년. 그러면 또 사회주의 복지 이런 정책을 할 줄 알았더니 규제 완화하고 기업에 대한 세금 줄이고 보조금 수당 사회보장해주는 것 싹 다 삭감합니다. 그리고 공기업 민영화예요. 공공자산 매각하고 금융시장 개방하고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완벽하게 합류합니다. 이러면서 싹 다 바꿔요. 그러면 또 나아졌느냐? 경제 성장률이 급락
하락합니다. 그리고 실업자가 급증해요. 빈곤율도 올랐죠. 주식이 폭락했어요.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외채 비율이 높아졌어요. 노동당이 그렇게 해서 대신 인플레이션이 완화됐고 세금이 줄었고 1인당 GDP가 올라가고 회복세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러한 노동당의 정책과 국민당의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어? 정치병은 약도 없다는 거야. 상황에 따라서 장단이 다 있는 거고 정책을 다르게 쓸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적으로 재분배 사회보장제도만 늘린다거나 무조건적으로 규제 완화만 하고 민영화만 한다거나 둘 다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년 5년 10년 주기로 계속해서 변화를 줘야 돼요.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좌파 정당이든 우파 정당이든 이런 게 어디 있냐 이 말이요. 뉴질랜드 노동당은 좌파입니까? 옛날에 1930년도에는 수많은 수당을 만들었는데 1980년대에는 집권하고 나서 엄청난 민영화를 하고 막 그랬거든요. 인플레 잡으려고. 좌파예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라고 얘기하거나 댓글에서 똥글을 싸지르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 안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서로를 위해. 뉴질랜드가 아까 뭐라고 했죠? 국민당과 노동당의 거대 양당 체제였다. 이 거대 양당 체제의 폐해, 굉장히 썩어빠진 저 거대 양당의 고인물들, 거대 양당 체제의 폐해를 뉴질랜드 국민들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남의 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나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합니다. 저 거대 양당 체제가 너무나 쓰레기 같고 냄새나고 부패했고 완전히 그냥 고여가지고 썩어가고 상대 정당 정치병 걸린 애들 이용해가지고 상대 정당 까기 바쁘고 상대 정당도 또 그지라고 국민들 속이고 눈 가리고 사람들 선동하고 후려갈기고 뒤통수 치고 그러했던 거대 양당이 결국에는 욕을 하도 먹으니까 뉴질랜드에서 1990년대 중반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거대 양당은 개소리 했잖아요. 2020년 4월 직전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만들어집니다. 전세계 최초, 전세계 창조 전세계 최초 천지창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야 저거는. 이건 준연동형이라고 하면 안 돼. 한국식 비례대표제. 한국만의 비례대표제야 저거는. 무슨 준이야 준은. 준연동형은 무슨 준연동형이야.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개소리야 그거는. 어떤 당은 비례대표제도 자체를 확대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를 파괴한다고 개소리를 하질 않나 그 당시에. 한쪽 당은 소수 정당들하고 같이 쇼부 봐가지고 우리 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만들 겁니다라고 개구라 친 다음에 나중 가서 통수 빡빡 친 다음에 준연동형 만들질 않나. 뭔지 그게 도대체 둘 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제 친구 효기심이 올린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요 소수 정당들도 국회에 물론 의석이 많아지진 않겠지만 엄청나게 획기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 정당들도 국회에 막 들어갈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지지만 받으면. 우리나라 지금 한 두세 개밖에 없잖아요 정당이. 그때 되면은 국회에 입성한 그런 정당들이 막 8개 10개 될 수도 있어요. 연립정부라던가 연대 더 나아가서 서로 쇼부 봐가지고 이제 정치하는 협의를 보지 않으면은 국회가 굴러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연정을 해야 되고.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독단적으로 둘이서 아니면 혼자서 할 수 없을 겁니다. 큰 정당이 집권 여당이 되고 아니면은 제1야당이 되더라도 다른 작은 소수 정당들하고 화합을 하고 협의를 보지 않으면은 국회에서 지들 멋대로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정당들이 서로 협의를 하고 합치를 하고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이 섞이고 중재안이 나오는 그런 정치로 점점 변화되겠죠. 초기에는 개판일 것 같긴 한데. 자, 아무튼 뉴질랜드는 1990년대까지는 복지국가가 아니었다. 상당히 자유시장 경제 체제와 자본주의 민영화 개방 기업 이런 자본가들에 대한 규제 완화 이런 거를 오일 쇼크의 여파를 이겨내기 위해서 굉장히 좀 보수적인 좀 그런 정책을 펼쳤었다는 거죠. 자, 근데 2000년대부터 다시 복지 정책으로 변화합니다. 왜? 이제 더 이상 규제 완화하고 법인세 인하해주고 민영화하고 공공기관의 자산 같은 거 매각해야 되고 어떻게든 이거 인플레 해결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2000년대부터는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뉴질랜드에 안정이 왔으니까 이제는 별로 뭐 복지 정책을 해도 상관이 없어진 거지. 살만해지니까 나온 거예요. 그리고 결혼한 사람과 청소년들을 타겟으로 복지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건 좋은 거죠. 웬만하면 결혼 장려를 하고 그리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애들을 위해서 저런 것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100번 찬성하고 100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뉴질랜드가 재밌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실업수당, 실업급여라고 하죠. 해고
당하면 무조건 주잖아요, 웬만하면은. 근데 뉴질랜드는 실업수당도 조건이 많이 붙어요. 실업자가 왜 됐는가? 그거는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가지고 이제 실업수당을 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가기 시작해요. 왜냐면 정말로 사회생활을 하면 안 되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여기 들어갔다 저기 들어갔다 여기 들어갔다 여기 들어갔다 이러면서 실업급여만 계속 타먹으면 안 되잖아요. 최근 통계를 저희가 찾아보니까 뉴질랜드가 현재 전체 GDP 대비 공공 사회복지 지출 지금 오히려 OECD보다 낮아요. 복지 예산 비율도 OECD 평균보다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세금도 지금 그렇게 많이 높지 않은 편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노동 가능 연령이 있죠. 우리나라가 지금 고령화 사회로 계속 가가지고 지금 노동 가능 인구가 줄어서 문제인 거잖아요. 뉴질랜드는 노동 가능 인구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GDP 자체가 국가의 규모도 적고 인구도 적고 그런데도 1인당 GDP가 상당히 높은 겁니다. 노동 인구가 비율적으로 많은 거예요. 굉장히 건강한 방식으로. 왜냐면 이민자가 많이 들어와서 그래요. 우리나라는 이민자들 들어오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싫어하는 분들은 나라 꼴 망하면 본인들 탓하면 되죠 뭐. 이민자를 안 받아들이고 대한민국의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테크 기업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수많은 제조업 기업들, 더 나아가서 고용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신기업들이 많아지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걸 누구든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그게 많이 생기는 것도 문제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기업들이 많이 생겼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을 하겠다는 애들이 적어. 인구가 적어가지고 나중에 노동 가능 인구가 적어서 그러면 결국에 또 이민자 받아야 된단 말이야. 여러모로 문제입니다. 이런 것만 봤을 때 뉴질랜드는 이 나라는 사회제도라던가 정책들을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냥 상황에 맞게끔 자기들의 타이밍에 맞게끔 계속해서 변화해온 국가구나. 우리나라 차면 뭐만 하면은 저색 종북좌파다, 저색 토착외구다, 친중이다, 친일이다, 저색 기업이 얼마나 썩었는데 기업 편든다. 무조건 반대로 무조건 기업 욕만 하고 무조건 부자들 욕만 하고 아니면은 무조건 노조 탓만 하고 이런 게 엄청 많잖아 우리나라는. 이런 게 뉴질랜드는 상당히 덜한 편이다. 자, 그래서 지금 복지국가가 아닌 것 같지만 또 앞으로도 계속 복지국가가 아닐 리가 없다. 뉴질랜드는 복지국가였다가 복지국가가 아니었다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뉴질랜드가 좀 재미있는 게 뭐냐면 역사적으로 마오리족의 역사를 빼면은 되게 역사가 짧아요. 백인들이 들어와서 뭐 했고 뭐 하고 뭐 마오리족이랑 싸우고 뭐 마오리족이 어떻게 했고 그래서 역사가 좀 짧아. 그래서 대한민국의 구심점이 뭡니까 지금? 단군할배, 환빠, 국뽕, 대한민국 민족, 삼성, SK. 자, 뉴질랜드는 뭐로 뭉쳐 있을까 도대체? 도덕적인 국가가 되어야 한다로 뭉쳐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나라예요. 실제로 뭐 뉴질랜드가 PC주의 국가다, 저 나라 노답이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굉장히 PC주의가 많은 나라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적어요. 뭔 말이냐면 별탈 없이 시끄럽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으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지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PC가 싫고 페미가 싫다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남의 나라도 그냥 욕해도 된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이런 등신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대한민국에. 다른 나라에선 그게 좋대는데 어떡할 건데 왜 남의 나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해. 다른 나라가 알아서 그거를 지금 본인들 스스로 문제가 없이 살고 있다면 내버려두면 되는 거죠.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뉴질랜드 사람들은 도덕적인 국가가 되어야 된다는 게 본인들의 구심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실제 국가 안에서 PC주의, 정치적 올바름 이런 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실현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지라고 생각하는 다양한 것들을 시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볼 때는 마냥 복지국가인 것 같고 뭔가 이래 보이지만 디테일한 부분들을 잘 보면은 다들 그래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을 위해서 국민들 정신 자체가 조금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있구나. 요런 게 이제 있겠다 싶어요.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건데 전 세계에서 담배값이 가장 비싼 나라는 호주와 뉴질랜드입니다. 네, 그래서 호주랑 뉴질랜드 가면은 열흘 이상 체류 안 하려고요. 공항에서 함부로밖에 못 사거든. 그래서 가면은 그냥 열흘 있다가 여기 건너가서 또 열흘 있으려고. 자, 뉴질랜드 편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간다유 채널에서 너무나 중요한 거 있죠. 지금 뭐가 남았을까요? 뉴질랜드의 국제정치.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